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평생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를 빼앗겼다는 분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이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채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박순덕이었습니다. 76. 순덕 어머니는 평생을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순덕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 어머니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준호가 잘 되는 것만 보면 됐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순덕 어머니는 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말이 적었습니다. 웃음도 적었고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보기엔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해도 수진은 서툴렀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아내 편을 들 때마다 순덕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제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해 보이는 그 시선이 수진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말을 줄였고 점점 더 조심했고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지우를 처음 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대를 잇는 아이구나.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미래구나. 순덕 어머니는 지우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지우를 순덕 어머니에게 자주 맡기지 않았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봐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안아보려고 해도 금방 데려갔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손주인데 왜 나한테 안 맡기는 거야? 순덕 어머니는 수진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3살이 됐습니다. 말도 제법 했고 할머니를 보면 웃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지우가 예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날이 온 건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 의식이 없다는 말. 순덕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수진을 밀치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살릴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준호는 사흘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의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허망하게. 순덕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울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들었다 반복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안 우는 거지? 저 여자는 정말 냉정한 사람이구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컸습니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빚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준호가 들어놓은 보험금 수령 문제로 친척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느냐, 집은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장례식장이 싸움판이 됐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때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하려고?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순덕 어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뭐, 내가 혼자 키워? 지우는 우리 핏줄이야. 내가 데리고 갈 수 없어. 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우 두고 가. 내가 키울 형편이 돼? 직장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내 갈 길 가.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우는 제가 키워야 해요. 그날 수지는 지우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수진이 친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순덕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손주 지우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진을 욕했습니다. 손주를 할머니에게서 빼앗아간 여자라고, 냉정한 여자라고, 시어머니한테 효도는커녕 손주까지 데려간 몰상식한 여자라고. 순덕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지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시어머니 마음도 모른 채 손주를 데리고 떠난 나쁜 사람이라고. 순덕 어머니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수진이 자기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 이후로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했고 자기 인생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손주는 떠났고 순덕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가끔 지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몇 살이 됐을까?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엄마 없이 잘 자라고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게 궁금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어머니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쓰러져서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장애는 없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아무도 없이 죽어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 아세요? 이수진이라는 분. 순덕 어머니는 그 이름을 듣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아. 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안병동에. 순덕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뭐? 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기암이시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순덕 어머니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암이라고? 말기라고? 순덕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층 안병동이요. 하지만 지금은 면회가 어려울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순덕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수진이 암이라니. 수진이 죽어간다니. 순덕 어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를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순덕 어머니 병실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지우였습니다. 지금의 지우. 6살이 된 지우.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지우. 순덕 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있을 때 써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께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우를 데리고 떠나서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지우를 데리고 떠난 이유는 어머니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남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지우가 보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친척분들 사이에서 오가는 싸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상속 이야기, 집 이야기. 그 한가운데서 지우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피해서가 아니라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지우를 꼭 어머니께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우가 조금 더 크면, 제가 조금 더 안정되면 어머니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지우를 어머니께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뵈면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착한 아이입니다.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습니다.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금방 웃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 지우에게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엄마가 할머니한테 많이 사랑받았다고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우에게 말씀해주세요. 엄마가 지우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우 생각만 했다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이제 저는 곧 준호 오빠를 만나러 갑니다. 오빠한테 어머니 안부 여쭐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우 곁에 있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진 올림. 순덕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한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오해였습니다. 수진은 순덕 어머니를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우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닮았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병실로 가고 싶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면회가 어려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순덕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제가 꼭 가야 해요. 순덕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덕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순덕 어머니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순덕 어머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덕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순덕 어머니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받았어. 다 읽었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순덕 어머니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었어. 내가 몰랐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설명을 안 했어요. 순덕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수진은 놀란 듯 순덕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우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손주 아프지 않게 키워줘서 고마워.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순덕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잘 부탁드려요. 순덕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우한테 엄마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순덕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지우를 사랑했는지 매일 이야기해 줄게. 수진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덕 어머니는 수진 곁에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순덕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제 너 지켜줄게. 지우는 순덕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어머니는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집에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지우에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엄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지우를 사랑했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할머니는 사이 좋았어요? 순덕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순덕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을 진짜로 이해한 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우에게만큼은 사랑의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밤마다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지우 잘 키울게. 걱정 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말하지 못한 진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기 전에 한마디를 건넬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들은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